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 272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뉴스원의 최대호 기자가 6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순항 8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한다. 올해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목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건설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이유로 민간의 참여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도시공사에서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등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 투데이 신문의 정용욱 기자가 7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판 일본 도쿄 재개발한 롯폰기 힐스 변모 앞둔 압구정 단지별 표정은 제각각 기대 반 우려 반. 사업 완료 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11,830 가구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다. 다음, 서울 뉴시스 신문의 홍세희 기자가 7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압구정 구축 아파트 미성 1차 46.4평형 전용 면적입니다. 31억 8천에서 44억으로 12억 2천만 원이 올라갔고, 한양 4차 전용 63평형 52억 7천에서 64억으로 11억 3천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집 주인들 매물 걷어들인다. 한양 5차 아파트 전용 34.8평형 이 31억 2천에서 39억 5천으로 8억 3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2구역에서 5구역까지 23만 4,200평 규모의 50층 내외 11,83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의 조영달 기자가 7월 20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이동업, 남사업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산자부는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이동업, 남사업,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구 농서동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를 잇는 1244만 제곱미터 약 376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단지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의 박세환 기자와 농민신문의 하지혜 기자가 7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용인, 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고 600조 원 넘는 민간 투자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인시와 평택시에 562조가 민간에서 투자를 합니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할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민간에서 4조 7천억을 투자를 해서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청주시는 민간에서 4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리튬황 4680, 원통형 등 미래 2차 전지 혁신 거점을 만든다. 그리고 포항시도 12조 1000억을 투자를 해서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거점을 만드는데 연간 70만 톤 이상을 생산한다. 그리고 새만금은 6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핵심 광물 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 기지를 만들기로 했고요. 울산시는 7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만들고, 천안 아산시는 7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OLED 초격차 확보를 하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래서 총 614조 원입니다. 다음 파이낸셜 뉴스 신문의 이종배 기자가 7월 16일 보도를 했는데요. 스튜디오 개발 공급 급부상, 땅값 싼 수도권에 돈이 몰린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 스튜디오 개발 공급이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급 초과로 미분양 우려가 높아진 물류센터 사업을 스튜디오 개발로 궤도 수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31개 시군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 시흥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흥시청에 철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흥시에는 서해선과 4호선, 신안산선, 월판선, 신구로선의 5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고속도로는 많이 있지만 전철이 늦게 들어갔고, 수원 크기의 시흥시가 SOC 미비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7월 2일 날 소사에서 대곡역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와 시흥시는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된 탓으로 빈 땅이 많은 도시입니다. 2년 후에 신안산선이 완공될 시 여의도 금융가에 근무하는 인구가 광명까지 10분 거리, 또 시흥까지 20분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여의도에 비해서 광명과 시흥은 집값이 저렴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7억에서 10억 선이고요. 그리고 여의도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도권에서 전답 임야로 빈자리가 많은 곳은 시흥시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된 도시죠. 분당급 신도시인 시흥 광명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10조에서 최대 20조까지 풀리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땅이 없고 서쪽으로 시흥시로 유입될 것입니다. 서울 위성도시 중에서 과천이 제일 땅값이 비쌉니다. 10년 후에는 시흥시가 금싸라기 땅이 되고 제일 비싼 땅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 화성시, 하남시 땅이 미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기본인 토지는 여전히 인기가 좋다.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초적인 부의 원천이다. 둘째, 자산가의 대부분은 토지를 통해 부를 창출한 경우가 많다. 셋째, 토지 시장의 변화 중 가장 큰 흐름은 소외받았던 개발 제한 구역 토지에 대한 관심 증가입니다. 넷째, 30만 평방미터 즉 9만 평 이하 면적의 경우 개발 제한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했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다섯째, 비사업용 토지, 보유한 토지를 개발 등을 통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농지 등의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사업용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 제한 구역 토지 투자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시흥시, 김포시, 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등 서울 위성도시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9,510세대, 9,510세대, 둔촌 주공아파트 12,032세대가 지금 한창 개발됐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잠실 5단지 3,930세대, 대치 엄마아파트 4,424세대가 대기 중이고요.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5,540세대도 대기 중이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1,356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일대와 대치동 우성아파트 1,140세대, 성경아파트 1,034세대, 미도아파트 2,436세대도 개발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아파트 5, 6, 7단지가 2,900세대가 곧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는 6,702세대가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울의 도시철도 8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신림선,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동북선,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면목선, 청량리역에서 신내 차량기지까지, 서부선, 세절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위신설, 연장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남곡선, 보라매공원에서 난향초등학교까지, 목동선, 화곡로 입구 교차로에서 당산역까지, 강북 횡단선이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 경기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흥시와 남양주시가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의 발전축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이 됩니다.
수도권 GTX는 시공을 초월할 것입니다. GTX의 집중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서해안 대곡 소사선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이 적극 도입이 됩니다.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완성해서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272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